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단기 대여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짜가 7월 20일에 갖다 놔요. 7월 20일. 자, 단기 대여금. 자, 앞에 단기자가 붙으면은 1년 이내에 해소하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돈을 단기 대여금. 1년 넘어가면은 장기 대여금이 되지요. 그리고 빌려주는 대여금에 따른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반대는 뭐지요? 자, 빌려오는 거 단기 차입금이 되지요. 차입금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자, 7월 20일 보면 글로벌 상사에서 1개월 후 밑줄 그세요. 자, 1개월 후면 단기지요. 상환 조건으로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면 자, 나가는 건 현금이 나가고 차변에 뭐가 돼요? 뭘 빌려준다면 단기 대여금. 이때 얘는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죠. 어디에요? 자, 글로벌 상사. 요렇게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200만 원 되죠. 대변에 현금으로 했으면 현금 해가지고 200만 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월 며칠 날인가요? 8월 20일 날 되겠네요. 한 달 됐네요. 거래처 글로벌 상사의 단기 대여금. 자, 단기 대여금은 300만 원과 300만 원은 원금을 얘기하죠. 이자 동그라미. 빌려주고 받는 이자 수익입니다. 5만 원 현금으로 몽땅 다 받으면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지요. 현금이 얼마 되는가 하면은 다 더하니까 305만 원 되네요. 305만 원 되는 거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305만 원 되고요. 대변에 원금인 단기 대여금 채권이니까 채권에 소멸이 되지요. 그죠? 거래처 넣어줘야지요. 글로벌 상사. 자, 글로벌 상사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원금 300만 원과 그 다음 대변에 이자 받은 거 이자 수익이 되죠. 자, 이자 수익 5만 원. 자, 요렇게 처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여금의 반대. 이번엔 단기 차입금으로 가볼까요? 날짜를 자, 8월 며칠 날 23일 날 가가지고 자, 빌려오는 돈, 꼬우는 돈을 우린 차입금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은행에서 현금 150만 원을 6개월 상환 조건, 6개월 후의 변제 조건으로 돈을 빌려오면은 차변에 돈이 들어오지요. 그죠? 뭐가 들어와요? 현금 해서 얼마를 빌려왔는가 하면 150만 원을 빌려왔고 대변에 빌려온 거 다 6개월 이전에 상환하는 거 단기간 1년 미만 단기간에 상환하는 건 단기 차입금. 자, 1년 넘어가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얘는 채무니까 빌려온 거래처를 넣어줘야지요. 어디가 돼?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우리 은행에서 빌려온 거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요번에는 8월 25일이 되네요. 자, 8월 25일 신한은행에서 단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 되지요. 200만 원과 이자. 자, 이자 5만 원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 되지요. 몽땅 다 현금으로 갚으면은 뭐 차변 대변 아무 쪽이나 먼저 분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변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해가지고 자,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하니까 얼마가 돼요? 205만 원 되지요. 205만 원 되고 자, 차변에 상계 처리될 거. 자, 단기 차입금 상계 처리할 때 어디 은행이죠? 신한은행. 채권 채무 거래처 코드 넣어줘야지요. 자, 원금이 얼마가 됩니까?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지급하는 이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자 비용 5만 원.
저렇게 우리 금전대차에서 빌려주면 돼요. 빌려오면 차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인출금으로 넘어가서 8월 27일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인출금을 알아야 돼. 인출금은 법인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인출금은 자 자본의 감소 항목입니다. 자본의 감소 항목으로 자 아무리 개인 회사라도 영업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지, 대표가 개인 용도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자본의 감소 항목인 인출금으로 분개를 해뒀다가 기말 결산 시 자본금에서 상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출금은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자본의 감소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8월 27일 보면 기업주, 다른 말로 개인기업은 점주가 되겠지요. 종합소득세 15만 원을 서대문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기업주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 회사 돈으로 납부했을 때는 자 뭘로 잡아준다고요? 인출금으로, 차변에 인출금으로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요? 15만 원 현금으로 가져갔으면 자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현금 처리를 해줬다가 결산 때 자본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걸 인출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8월 30일 현금 가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장부상의 현금하고 실제 있는 현금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현금 가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현금 시제액, 시제가 실제액에다 맞추는 겁니다. 실체가 많으면 차변에 현금이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실제가 부족하면은 대변에 현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장부상과 실제 있는 현금의 그 차이만큼은 현금 가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보면 현금 실제액이 장부보다가 얼마가 더 많아요? 5만 원 더 많네. 자, 딱 8월 우리가 30일 날 보니까 실제 금액이 장부상 현금보다가 5만이 많은데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많으면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 장부상보다 실제가 얼마가 더 많아요? 5만 원이 많으면 들어오고, 만약에 부족하면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는 거지요. 이때 자 대변에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의 이 차이를 일단 뭘로 잡아줘요? 현금 가부족으로 분개를 했다가 결산 때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이자 수익 넘어가 볼까요? 자, 월을 바꿔서 9월 1일 이자 수익을 보면은 자 여러분 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우리는 이자 수익이라고 얘기하지요. 또는 은행에 저금을 해놓고 받는 이자도 어쨌든 이자 수익. 그래서 회계 처리가 요새는 어떻게 변경됐는가 하면은 자 이자에 관련된 게 들어오면은 이자 뒤에 들어오는 돈은 수익자를 붙여주고 나가는 돈은 이자 뒤에 비용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9월 1일 날 보면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이자 동그라미, 바로 이자 받은 거네요.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면은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겠지요. 얼마가 늘어나나요? 7만 8천 원 늘어나고, 자 대변에 자 받는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요?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9월 3일 날 보면은 글로벌 상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현금이 5만 원 들어오고, 자 대변에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5만 원. 자,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료로 넘어가 볼게요. 날짜 변경을 9월 5일 날 해놓고, 자, 임대료라는 건 뭐냐? 토지나 또는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집세를 얘기하는 거지요. 집세나 토지는 텃세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받는 집세는 임대료라고 얘기한다면 임대료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임차료가 되겠지요. 지급하는 거는 임차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9월 5일 날 보면 건물에 대한 집세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와요? 30만 원 들어오지요. 30만 원 들어오고 대변에 자 받는 집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임대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대료의 반대는 임차료가 되겠죠. 요번에는 수수료 수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수료라는 건 중개 수수료에 대한 대가지요. 그래서 수수료는 받으면은 수수료 수익이 되는 거고 지급하면은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9월 6일 날 보면은 상품 중개 수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10만 원 들어오지요. 대변에 받는 수수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수수료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든지 요새 회계 기준은 받는 거는 뒤에 수익자를 붙여주면 되겠고요. 나가는 건 뒤에 비용자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채무 면제 이익 9월 8일 날 들어가서, 자,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것은 채무를 면제받는 겁니다. 갚아야 될 빚을 면제받을 때 우리 빚이니까 채무지요. 자, 따라가서 채무를 안 갚아도 된다. 면제받을 때 이익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거래처 서울 문구에 지급할 자,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동그라미 면제받았습니다. 이렇게 면제받아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따라서 외상 매입금을 안 갚아도 되면 차변에 자, 외상 매입금 없어지는데 채무니까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지요. 서울 문구 해서 얼마를요? 300만 원. 자,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으로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100만 원, 300만 원 잡아주면 되고, 채무 면제 이익 말고 하나 더 얘기해 주면은 무상으로 기증받는 거 있습니다. 무상으로 기증받는 거는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 이익, 무상으로 기증받는 건 뭐라고요? 자산 수중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넘어가 잡이익으로 가봅시다. 9월 며칠 날인가 하면 9일. 잡이익은 영업활동 이후에 생기는 적은 이익, 생각지도 않게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는 잡이익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한번 회계 처리 보면은 빈 박스 등 폐품 등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나요? 3만 원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발생하는 적은 이익을 우리는 잡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수익을 해봤고요. 이제 급여로 넘어갈게요. 40번 급여가 되네요. 9월 10일 날. 자, 급여라는 것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전산에게 2급은 도소매업이니까 그냥 사무직만 있으니까 급여로 처리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산에게 1급을 공부하게 되면은 자, 사무직은 급여, 생산직은 임금, 일용직은 작급으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여기도 해보면은 9월 10일 날 영업직에 종사하는 유산술 종업원에 대한
9월분 급여를 종업원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했지요. 거기 보면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있네요. 그럼 차변에 자 급여로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코드가 여러 개 나옵니다. 몇 번째 코드를 사용한다? 다 800번대 코드를 코드로 입력해야 됩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801번 급여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총 급여가 얼마인가 하면 300만 원 중에서 대변에 원천 징수세액, 자 급여 지급할 때 강제로 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걸 원천 징수세액으로, 원천 징수는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얘기하지요. 근로자 부담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세액, 소득세 10만 원, 지방소득세 만원 합하면 11만 원은 회사가 잠시 동안 보관하는 돈 예수금으로 분개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요? 11만 원 세금을 떼고 남는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면은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상계 처리하고 자동 계산되죠. 이게 바로 실수령액이 되는 겁니다. 실수령액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복리 후생비 넘어가서 날짜를 9월 11일 변경해 가지고, 복리 후생비라는 것은 종업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바로 뭐라고요? 복리 후생비가 됩니다. 그래서 복리 후생비는 4대 보험 중에서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거, 아니면은 뭐 식당 기숙사 운영 비용, 아니면은 경조사비, 애경사를 얘기하죠. 예사, 경사 또는 식대 같은 거 다 복리후생비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보면 사무실 직원들의 야근 식대, 식사대는 다 뭘로 잡아줘요? 복리후생비로 분개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로 분개를 해주면 되는데, 여러 개 나오면 전산회계 2급에서는 도소매업 811번 코드로 분개를 해줘야 돼요. 얼마가 돼요? 10만 원 되고, 대금은 현금 지급하면 현금에서 분개로 해서 마무리 지면 되겠지요. 요번에는 9월 12일 보면 행복 가든에서 영업부 직원의 회식비를 30만 원 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이렇게 종업원을 위해 들어간 거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얼마를 썼나요? 30만 원. 그리고 카드로 사용했을 때는 카드 결제는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해주는데, 얘는 채무니까 무슨 카드가 돼요? 국민 카드 해가지고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지 되겠네요. 자, 이번엔 42번 여비교통비 가볼까요? 자, 9월 15일 날. 자, 여비 교통비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들어가는 시내나 시외 출장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따라서 9월 15일 날 보면은 종업원 업무차 교통비로, 자, 지하철 이용권 5,000원, 버스 카드비 11,000원 합하면은 16,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면은 차변에 800번대 812번 여비 교통비로 얼마가 돼요? 16,000원. 자, 16,000원 때려주고요. 자, 대변에 현금이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되겠죠. 자, 요런 얘기가 되겠고, 자, 이번에는 접대비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종업원을 위해 들어가는 거는 자, 복리 후생비지만 거래처 직원에 대한 우리가 식사나 선물이나 이런 항응을 제공하는 거는 접대비로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9월 16일 날 보면 거래처에 선물을 위해서 선물용품 50만 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하면은 차변에 813번 접대비로 얼마를요? 5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으로 어디 은행이죠? 자, 국민카드네. 국민카드. 자, 국민카드로 해서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요번에는 거기 9월 17일 날 보면은 매출처라는 건 거래처 직원을 얘기합니다. 영업 직원과 식사하고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했네. 영수증을 보니까 6만원 나와 있으면은 차변에 813번 접대비 6만원 되는 거고, 대금은 현금 지급하면 대변에 현금 6만원으로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비로 넘어가서 9월 18일 날 볼게요. 통신비라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핸드폰 요금, 전화 요금, 뭐 인터넷 모바일 요금 또는 등기 우편료 같은 거를 우리는 통신비로 이야기하는데, 9월 18일 보면 당월분 요번 달 인터넷 통신 요금 5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가 되면은 차변에 814번 통신비로 전부 다 경비 처리는 도소매로 800번대로 분계를 해줍니다. 5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5만원. 자, 요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45번 수도광열비 9월 20일 날 넘어가서, 수도광열비란 우리 사무실 운영할 때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의 사용 대가를 우리는 수도광열비로 분계를 해줍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사용하는 전기요금 9만원과 수도요금 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은 차변에 815번 수도광열비 모두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4만원. 대변에 현금 14만원 되겠죠.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번엔 46번 자, 세금과 공가 9월 25일 날. 자, 세금과 공가는 자, 우선 요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앞 끝에 세세 3세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내는 거 재산세, 자동차 소유하면 내는 거 자동차세, 사업 허가를 내서 면허증이 있으면 내는 거 면허세.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가가 아닙니다. 거기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세 개, 아니면 해비자, 비자로 끝난 거, 상공회사 해비나 적십자 해비, 이러한 것들은 세금과 공가 817번으로 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자, 해당 자산으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세금과 공가가 아니다. 따라서 9월 25일 날 보면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과 공가지요 8만원과 상공회사 해비 2만원 세금과 공가지요 현금 납부하면 같은 계정은 합산해서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가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0만원 되네요. 대변에 현금 10만원. 자, 요렇게 분계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임차료 넘어가서 9월 30일 날. 자, 임차료라는 것은 월세를 지급하는 거죠. 자, 월세. 그래 따라서 9월분 사무실 임차료는 우리가 월세를 내는 걸 얘기하지만 임차료의 반대, 월세를 받으면 뭐가 돼요? 임대료가 되는 거지요. 따라서 임차료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차변에 자, 임차료는 819번. 자, 임차료 얼마예요? 80만원. 대변에 현금 80만원 이렇게 분계해 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수선비 넘어가서 월을 10월 1일로 변경을 합니다. 자, 수선비라는 건 수선비용, 다시 말하면 거기다 적어놔요. 수익적 지출을 얘기합니다.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올해부터 바뀐 게 연
600만 원 이하의 수선 비용은 수익적 지출. 자, 수선비로 분계를 해주는데 건물이나 비품 등의 수선 비용은 우리가 수선비로 해주지만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차량 유지비로 해줍니다. 다시 한번요.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고 자동차 이외의 수선 비용은 수선비로 해줍니다. 따라서 10월 1일 날 보면 업무용 컴퓨터 비품을 얘기하지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수리 비용이네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현 상태 유지 관리 비용으로 수선비로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차변의 수선비, 자 820번 코드로 해가지고 얼마요? 비품이니까 10만 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면 비품으로 분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월 2일 날로 넘어가서 사무실 온풍기를 수리하고 수리대금 9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는데요. 역시 밑줄 거나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면 온풍기는 살림살이니까 비품에 따른 거죠. 비품에 따른 수익적 지출은 차변에 820번 수선비로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예요? 9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면 보통예금 9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보험료로 넘어가서 10월 5일 날 보도록 합니다. 업무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1년분을 현금으로 우리가 1년분 120만 원을 국민 카드로 결제했네요. 카드로 내면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요거 분계하면은 보험료 납부하면은 차변에 821번 보험료로 얼마를 1년분 납부했어요? 120만 원. 대변에 카드로 납부하면은 자 미지급금으로 잡아주고요. 자 무슨 카드가 돼요? 국민 카드. 자 국민 카드로 해서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대변에 국민 카드에서 거래처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120만 원. 자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요번에는 넘어가서 차량 유지비를 보도록 합니다. 10월 며칠 날인가요? 10일. 차량 유지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에 사용되는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지요. 자동차에 관련된 기름값,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세차비 이런 등등은 차량 유지비로 분계를 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화물차를 수리하고 수리비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차변에 자 822번 차량 유지비 얼마요? 6만 원. 대변에 현금이면 현금으로 6만 원 분계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운반비로 가서 10월 15일 날로 갑시다. 자, 운반비라는 것은 운송료, 킥 서비스 비용 같은 걸 얘기하죠. 상품을 판매할 때 운송 비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10월 15일 날 보면 판매 상품에 대한 배달료, 운송료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차변에 824번 운반비 3만 원이 되는 거고 대변에 현금이면은 현금 얼마가 돼요? 3만 원 분계가 되겠네요. 그 다음 요번에는 교육훈련비로 넘어가서 10월 20일이네요. 교육훈련비라는 것은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비용을 얘기하죠. 훈련 교육 비용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10월 20일 날 보면 영업부 직원의 교육 역량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이 강사료가 바로 교육훈련비로 코드번호 825번입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면은 차변에 교육훈련비 자
825번. 자, 교육훈련비가 얼마가 돼요? 5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으로 분계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는 도서 인쇄비로 넘어가서 10월 23일. 자, 도서 인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도서부터 사진 현상, 명함 등을 우리는 도서 인쇄비로 분계를 하는데요. 10월 23일 보면은 제일 서점에서 영업사원용 창고 도서 2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구입하게 되면은 차변에 826번 도서 인쇄비 얼마가 돼요? 20만 원. 자, 대변에 보통 예금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모품비로 넘어가서 역시 10월 25일 소모품비라는 것은 사무용품을 얘기하지요. 혹시 소모품비를 다른 말로 사무용품비로 분계하도 틀리지 않습니다. 소모품비라는 것은 사무용품 문방구대를 사용했을 때는 소모품비가 돼서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고, 만약에 문방구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는 미사용인 상태는 자산으로 소모품으로 분계하면 되지요. 따라서 10월 25일 날 관리부에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자, 4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하라면, 경비 처리하라면 차변에 830번 소모품비로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요? 4만 원. 자, 근데 만약에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하라면 소모품으로 해줘야 됩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 4만 원. 자, 이렇게 분계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수수료 비용으로 가볼까요? 자, 수수료 비용 날짜를 10월 30일로 변경하고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건 뭐 온라인, 은행 수수료 이런 거 우리가 사용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판매나 관리 업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걸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나가는 건 수수료 뒤에 비용자가 붙고 들어오는 건 수수료 뒤에 수익자가 붙는 거지요. 따라서 10월 30일 날 보면 결제 대금 은행 온라인 송금 수수료 5,000원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차변에 자 831번 수수료 비용입니다. 얼마요? 5,000원. 대변에 현금 얼마가 되나요? 5,000원.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10월 31일 가서, 자, 조세금융 신문은 직원 채용을 위해서 모집 광고라고 광고료 70만 원을 자기압수표도 현금 처리하지요. 자, 자기압수표를 지급하면은 차변에 833번 광고 선전비, 광고료는 광고 선전비로 70만 원. 대변에 자기압수표면 현금 7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자 비용의 반대는 뭐지요? 이자 수익이 되지요. 날짜를 월을 바꿔서 11월 10일 날 갖다 놓고, 자, 우리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문제 보면은, 자, 국민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돈을 빌려오고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951번이 됩니다. 보통 예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면 차변에 이자 비용, 자, 이자 돈 얼마 나갔어요? 5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50만 원 되겠지요. 자, 요렇게 요거의 반대는 뭐라고요? 이자 수익이 됩니다. 다음 58번 기부금 넘어가서 11월 15일 날 한번 따라해봐요. 영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 직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직원을 위해 사용하는 건 복리 후생비고요. 거래처 직원을 위해 사용하는 건 접대비가 되는 거고요. 영업
활동과 관련 없이 지출되는 거,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이러한 걸 뭐라고요? 기부금으로 천재지변이 났거나 이런 등등의 발생하는 거. 올해는 뭐 코로나 사태가 났으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바로 기부금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11월 15일 날 보면은 지난 폭우로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조세금융신문에 지급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차변의 기부금, 자 953번입니다. 얼마를 기부했어요? 10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냈으면 현금 얼마가 되나요? 100만 원. 자 이제 59번 봐요. 이번엔 잡손실. 잡손실의 반대는 잡이익이죠. 생각지도 않게 발생하는 적은 이익을 잡이익이라 한다면 영업활동 이외에 생각지도 않게 발생하는 적은 손실을 잡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11월 20일 날 가면은 자 현금 얼마를요? 10만 원을 갑작스럽게 도난당하면은 자 도난당하면 나가는 거 대변에 현금 나가지요. 얼마를 도난당했나요? 10만 원. 차변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발생하는 적은 손실을 우리는 차변에 잡손실이라고 980번으로 분개를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11월 25일로 가보겠습니다. 12월 25일 보면은 기말 현재 현금 동그라미 5만 원이 부족하네요. 부족하다는 건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가 5만 원이 부족하여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잡손실 동그라미 잡손실로 처리하라면은 자 차변에 뭘로 잡아줘요? 적은 손실 잡손실 980번 얼마가 되지요? 5만 원. 대변에 뭐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현금이. 현금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부족하면 현금이 대변에 분개해 주고요. 만약에 실제가 많으면 현금을 차변에 분개해 주면 반대쪽은 잡이익이 되겠지요. 자, 대변에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 5만 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결산부터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